안녕하세요. 하와이의 박미입니다. 요즘 굉장히 뜨거워 핫한 뜨거운 일본 경제. 잃어버린 30년 이제 마침표 찍었을까. 그런데 뭐 우리가 느끼는 일본의 이제 엔화가 많이 안 올라갔죠. 엔화 사고 저처럼 이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눈이 뻘겋죠. 요즘 일본 경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30년 침체에 허덕이던 일본 경제가 부활하는 것일까? 주식시장부터 심상치 않다. 연초가 25,000이었다고 합니다. 니케이 지수가. 그런데 지금 얼마일까요? 33,000을 돌파했습니다. 빵미깡미님, 미국 주식보다요 일본 주식 잘 사놓으세요. 한마디 했습니다. 누적 30%가 넘는 상승 기록이고요. 지난 3월 말 이후 주식으로 유입된 외국인 순자금은요. 자그마치 4조엔 36조 원이라고 합니다. 주가만 좋은 것은 아니고요. 1분기 실질 경제 성장률이 0.7%포인트였는데 연간 환산치로 2.7%. 한국은행의 올해 경제 성장 전망치가요. 1.4%인 것을 고려하면요. 최근에 또 좀 내렸죠. 1.3. 뭐 어떤 데 1.2 뭐 이렇습니다. 저는 마이너스 성장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어요. 일본이 올해 한국을 앞설 것으로 보이고요. 한국 경제가 외환 위기의 직격탄을 맞았던 1998년 이후에 지난 24년간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기업 실적도 대단히 좋은데요. 지난해 도쿄 증권거래소 그 일부 상장 기업들의 순이익은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물가도 올랐습니다. 물가 오르면 어떻게 되죠? 이제 금리 오르겠죠. 금리 오르면 어떻게 되죠? 엔화는 이제 언제 폭등하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올해 들어 3%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일본의 연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2%에 그쳤다는 점을 고려하면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건전한 거시경제 지표는 국제관계의 변화와도 맞물려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흐름을 타고 일본으로 대략 20조 원이 넘는 반도체 관련 투자가 흘러 들어왔습니다. 일본은 변하는 것일까? 경기 침체의 악순환에 갇혀있던 일본이 드디어 탈출하는 것일까? 아닐까? 그런데 한국과 달리 일본에서는 좀처럼 부활 얘기를 듣기 어렵습니다. 조용하죠. 대부분 일본 주요 언론의 평가는 여전히 빡빡하다. 최근의 좋은 흐름은 긍정평가하지만 부활을 논하기에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질 않는군요. 일본은. 우선 주가 급상승이 처음도 아니고요. 2012년 말 자민당 재집권 당시에 9,000대였던 니케이 지수는 반년 만에 14,000을 돌파했던 적도 있다고 하네요. 일본 경제는 부활하지 못했고요. 이번은 다를까? 이렇게 지금 서로가 눈치 보는 것 같습니다. 최근의 투자 유입 확대 배경에는 극심한 엔저 현상이 한몫을 하고 있고요. 미국의 금리를 올려가지고 엔저가 굉장히 한몫하고 있죠. 수출도 좋고 그리고 여행 엄청들 많이 가고 있죠. 엔저의 배경에는 물가 억제를 위해 고금리 정책을 펼치는 주요 선진국들과 달리 제로금리를 고수하고 있어요. 아직도 참 대단해요. 제로금리 고수하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경제가 돌아가고 잘 사는지 정말 대단합니다. 일본 사람들. 금리와 물가가 낮고 통화 가치마저 낮은 일본의 주식을 싸게 사거나 일본의 공장을 짓는 것이 해외 투자가들에겐 매력적이다. 그렇지만 외부 요인에 의한 결과고요. 향후 주요국 금리가 변동되거나 경제 침체로 인해 수입 수요가 감소할 경우 이제 미국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 오고요. 금리가 이제 하반기부터 동결되면서 내년에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면 이 모든 것이 또 일본도 수포로 돌아갈 수 있지요. 빨리 잘해놔야 되겠죠. 그러기 전에 일본이 이렇게 핫한 것은요. 지금 미국, 유럽, 중국 경기 침체가 지금 원인인데요. 미국은 아니다 하지만 두고 보세요. 한국 일각에서도요. 한국도 미중 경쟁에서 지금 중국이 저렇게 망해가니까 중국에 의존하고 있던 한국 폭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국제정치 구조에서 일본이 미국에 베팅한 것이 주요했다고 관측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일본에서는 그런 설명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다 걱정하고 있는데 일본은 굉장히 몸을 사립니다.
최근에 호경기를 장기 성장세로 이어갈 수 있을지 열세를 쥐고 있는 것은 투자와 임금을 결정하는 기업들이다. 그런데 일본 기업들은 이익이 나면 국내 투자보다는요, 해외 자산을 매입하거나 자사주를 사들여서 주가를 올리는 형태를 보여왔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이제 엔화가 올라가면은 해외의 자산을 전부 팔고 일본으로 들어오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판매 가격 상승 요인이 발생하면 임금을 동결하거나 비정규직을 늘려 가격을 방어했습니다. 그 결과 수십 년째 임금이 오르지 않으면서요, 건실한 소비 수요나 인재 육성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 문제를 잘 아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연두 기자회견에서요, 이제 임금 인상을 촉구했지만 이거 뭐 임금 누가 올립니까? 기업에서 올려야죠. 아직 임금 인상은 대기업에 머물러 있고요, 중소기업들도 퍼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금 인상이 없다면 소비 수요 진작을 기대하기 어렵죠. 내수에 뭐 막 사고 펑펑 쓰고 이래야 되는데 뭐 맨날 뭐 30년 전 20년 전 쥐꼬리만한 월급 가지고 뭐 어떻게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참 대단합니다. 일본 국민도. 기시다 총리로서는요, 체면이 구겨질 수밖에 없지만 일본 정부가 거시경제를 움직일 뾰족한 수단은 없다. 막대한 정부 부채 때문에 재정 확대가 어렵고 이자 부담 때문에 금리도 못 건들린다. 그러니 믿을 건 임금밖에 없는데요, 기업이 말을 안 듣죠. 이러다 일본은 모처럼 찾아온 기회를 날려버릴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노심초사하고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최근 조정된 엔저와 초저금리 등 우호적인 경제 환경이 해외 상황의 변화에 따라 언제 또 사라질지 알 수 없기 때문이겠죠. 일본 경제 부활 여부는 정부의 해법과 기업의 반응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 임금에 대한 기업들의 소극적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요, 일본 정부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그에 대해 기업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키포인트라고 합니다. 하반기가 일본 경제 부활의 전환점이 될지 아니면 다시 침체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절망의 시작점이 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투자와 임금을 둘러싸고 일본 정부와 기업들이 벌이는 이 거대한 수싸움 결과에 따라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주위에 옆에 이렇게 있는 나라들이 어디죠? 한국, 중국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뭐 홍콩은 뭐 중국이니까요. 싱가포르, 대만, 네, 수싸움 결과 어떻게 될지 주목해 보도록 해보죠. 고맙습니다.